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미정이고 올해 30살이에요. 4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오르기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제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남편이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먼저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남편도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너도 제대로 된 작업실이 필요하잖아? 지금처럼 거실 한 구석에서 계속 작업하면 집중하기 힘들 거 아니야? 사실 그렇긴 해요. 남편이 없는 낮에는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일이 길어지고 밤에도 작업하게 되면 저도 남편도 신경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할 동네는 내가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면 좋겠고 구조 같은 건 너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고르도록 해. 다정한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저는 곧바로 집 구하기에 나섰어요. 그 후 몇 군데를 둘러보고 남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남편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사해서 짐도 다 풀고 저 혼자만의 작업실도 생겨서 아주 만족스러운 이사였어요. 제 방에는 업무에 필요한 책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업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일 속도도 빨라진 듯 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입니다. 업무 틈틈이 식재료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또 누군가 새로 이사 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인터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남편이 아직 퇴근하지 않아 제가 맞이하자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오늘부터 이 아파트에 살기로 했어. 내 집은 2층의 동쪽 코너에 있는 집이야. 그래서 이사 왔다고 알려주러 온 거야.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러면 전에 사시던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 집은 팔았어. 그 판 돈으로 이곳으로 이사 온 거니까. 사실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자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팔아서까지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집은 나한테는 너무 큰 집이었어.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더니 너희 이사하는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이사 갈 거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왔지. 아무리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해도 굳이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으로 이사 올 필요가 있었을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라고는 하지만 남편에게 의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짐 정리하느라 바빴는지 일주일 정도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우리 생활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제 소원은 곧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늦게 퇴근하지 않는 날에는 꼭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낮에 집에 오시면서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 있는데도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제가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며느라, 방 안에서 놀지 말고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집을 해두면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불쌍하잖아.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제가 방을 나갈 때까지 계속돼요. 결국 일을 중단하고 청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한 가지 알려드릴 건 거실에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로봇 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도 청소는 사람이 해야지. 이런 기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말만 들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답은 잘해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문 빈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런 일로 인해 제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잘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했어요. 아가씨,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새언니, 무슨 일 있어요? 대답해 준 건 신우예요. 저와 동갑내기인 아가씨는 이미 몇 년 전에 결혼해서 2살짜리 딸이 있어요. 동갑내기라 그런지 제가 많이 의지가 돼요. 우리가 이사한 아파트에 어머님도 이사 오셔서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요. 게다가 집안일도 간섭하시고 내 일도 방해하시고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불편하게 왜 그런데요? 어머님은 예전부터 오빠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도 집착하는 건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알겠어요. 저도 엄마에게 한번 말해볼게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해도 괜찮아요. 낮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조용하니까요. 이런 제안까지 해준 아가씨에게 고마웠어요. 그 후 정말 아가씨가 시어머니에게 주의를 준 건지 시어머니의 방문이 뚝 끊겼어요. 갑작스런 방문이 없어져서 드디어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게다가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목욕을 하고 그 후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쉬기만 하는 거예요. 원체 둔감한 저는 일주일 동안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내가 만든 저녁을 왜 먹지 않는 걸까? 겨우 알아차린 저는 남편을 추궁했어요. 여보, 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만든 저녁을 먹지 않는 거야? 응? 엄마가 만든 저녁을 먹고 왔으니까 그렇지. 뭐? 왜 여기서 어머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너가 엄마한테 말했다며? 일이 너무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내 저녁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동시에 시어머니의 방문이 뚝 끊긴 이유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을 저녁에 만날 수 있으니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은 맛있어. 너가 해준 요리가 맛없는 건 아니지만 괜찮으면 엄마한테 요리 노하우 좀 배우는 게 어때?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나름대로 열심히 요리해왔는데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지극히 여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게 당연한 게 되었고 저도 남편 저녁을 만드는 걸 그만두었어요. 이제 식사도 따로 먹게 된 우리는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할 때 결혼기념일에는 나이를 먹어도 데이트하자고 말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 하루를 통째로 데이트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당일이 되어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까먹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날도 저녁에 시어머니 집에서 밥 먹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날을 위해 산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차려입고 있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미안, 결혼기념일이었네. 지금 와서 생각해도 너무 늦었어. 저는 남편의 옆을 지나서 욕실로 향했어요. 화장한 제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날을 위해 구입한 원피스도 꼴도 보기 싫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가씨에게는 일단 연락을 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를 갈라놓은 건 남편의 무뚝뚝함과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아가씨도 엄마랑 오빠 때문에 마음고생 많네요. 오빠는 반성할 때까지 그냥 내비두세요. 정신 못 차리면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 든든했어요.
어느 날 일이에요. 오늘은 업무 관련 원격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회의는 2시쯤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런 회의 중이던 제 작업실에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어요. 엄마가 입원했대. 너가 계단에서 밀었다고 하는데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중요한 회의 중이라 도중에 자리를 비우지 못해 일단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회의를 진행하던 담당자들이 눈치를 보더니 회의를 중간에 중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손을 휘두르며 제 뺨을 때렸어요. 지금 무슨 짓이야? 지금 날 때렸어? 시끄러워. 엄마가 아픈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 팔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거나? 어딜 데려가려는 거야? 이거 놓지 못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은 누가 왔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경찰입니다. 노미정 씨 계십니까?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경찰관의 물음에 대답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여자가 엄마를 민범인이에요. 경찰서든 어디든 데려가 주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저를 범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경찰관에게 질문했어요. 어머님이 계단에서 떨어진 시간이 몇 시예요? 그 시간이라면 저는 원격 회의 중이었어요. 담당자한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다든지 택배가 왔다든지 전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아파트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죠? CCTV는 촬영된 게 없나요? 계단에도 CCTV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CCTV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녹화 영상에는 다치신 분밖에 안 나와요. 듣기로는 노미정 씨가 밀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혼자서 계단을 구르는 영상만 남아 있어요.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CCTV에 녹화된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다시 돌아갔어요. 역시 제가 밀은 게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겠죠. 정말로 뒤에서 민 게 아니야? 정말 안 그랬어.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짓 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어? 평소에 감정 쌓인 게 많을 거 아니야? 마음에 쌓인 게 있긴 해도 그렇다고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럼 엄마는 왜 혼자서 계단에서 구른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더 이상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러면 나랑 같이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보자. 지금 상황에 가고 싶겠어? 지금 회의도 다 안 끝나서 바빠?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문을 닫고 잠가버렸어요. 한동안 남편은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제가 나오지 않자 포기하고 혼자서 병원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조용해진 것을 보고 저도 어디론가 향했어요. 몇 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 집에 돌아와야 하나 싶었는데 할 말이 있어서 다시 왔어요. 어딘지 모르게 서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무언가를 들이댔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내 건 이미 서명했으니까 빨리 서명해 줄래? 잠깐만, 이걸 지금 내민다고? 남편이 말한 건 바로 이혼 신고서였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기 싫어. 내가 둘 사이에서 빠져줄 테니까 어머님이랑 잘 살아봐.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용서해 줄래? 뭐? 정말 나한테 잘못한 걸 알긴 하는 거야? 날 때린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거, 모두 다 잘못한 거 인정해? 그것들은 요즘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못 느껴?
밥도 전부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거 먹잖아. 내가 해준 요리는 먹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리고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용서하고 안 하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제 그냥 혼자 지내고 싶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제 이혼 결심은 확고했어요. 남편은 이제야 제가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혼하면서 저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계약했었고 월세도 제가 냈어요.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사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수입도 남편보다 훨씬 많아요.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마 이대로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친 곳은 운이 나쁘게도 다리였어요. 재활치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휠체어나 간병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네요. 혼자 넘어져서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시어머니는 자업자득으로 건강을 잃게 된 거죠. 분명 남편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거예요. 앞으로 둘이서 사이좋게 의지하며 살면 되겠네요. 한편 저는 그 아파트를 나와 조용한 시골로 이사 갔어요. 일은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 상관이 없거든요. 당분간은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함께 생활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가씨와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